뭐라고? 응? 거의 예뻐. 오, 제 목소리 들려요? 네, 들리는가 봅니다. 네, 들립니다. 네, 입니다. 네. 잠깐만. 엄마, 이 수업 중이다. 둘, 넷, 여섯, 여덟, 둘, 넷, 여섯 분, 일곱 분 오셨네. 오늘 못 들으면 금요일 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하브르타 토론대회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결국에는 이제 이
수사학을 다 배우셨겠지만 수사학에서 가장 기본이 설득이라면 설득. 누군가를 이해시키고 납득이 돼서 설득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설득을 시킬 때는 뭐 이- 껐는데 자 그래서 설득을 시킬 때는 뭐 하버드대 나온 사람 시킬 수도 있고 서울대 나온 사람 설득을 시켜야 될 수도 있고 뭐 한 8, 90대신 어르신을 설득을 시켜야 될 수도 있고 유치원생 설득을 시켜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수사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설득을 시킬 때 그 대상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의 화자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너무 어려운 말, 그러고 뭐 머릿속에 엄청난 지식을 넣어서 그 사람에게 막 쏟아붓는다고 해서 설득의 기술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기본은 일반적으로 토론대회 가서 정말 말 잘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서 설득당하는 일은 잘 없어요. 와, 대단하네. 이런 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득을 할 때도 그 사람의 어떤 상대의 어떤 수준이나 레벨에 맞게 예의 바르게 그 사람을 잘 이끌어가고 유도해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양한 토론 능력들을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가장 많이 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반복법. 상대가 주장한 거에 대해서 자신이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부분과 찬성하지 않는 부분을 잘 분석해서 그 찬성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다시 질문을 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그게 이제 수사학에서 그걸 다른 말로 반복법이라 그래요. 상대가 이야기한 걸 다시 한 번 더 자기가 리와이블 하면서 확인하고 그 확인에 대해서 어, 본인이 상대를 다시 또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기 위한 설명을 하는 그래서 우리는 토론이란 게 뭐 자기의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주장에서 상대의 생각에서 그리고 또 우리는 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친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요즘 애들이 우리 토론대회 참가한 애들이 세 번, 네 번 참가한 친구들은 너무 잘하죠. 토론자께서 주장하신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동의하지만 뭐 이런 어떤 부분은 바로 다 반복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 언론에서 나온 거나 통계에서 나온 거나 이런 것들은 예정법이라 그래서 역사적 예정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들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로, 논거 자료로, 논증 자료로 쓰는 걸 이제 예정법이라 그래요. 수사학에서. 그래서 그런 사례를 잘 드는가. 그리고 사례가 역사적이진 않지만 실제로 일어난 것들이나 언론 기사나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자기가 지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걸 역사적 우화적 예정법이라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예정법이에요. 그리고 토론자께서는 요런 돈어법이고 그다음에 연기술에서 손동작이라든지 박수를 약간 친다든지 고개를 끄덕여 준다든지 또 어떤 다양한 바디랭귀지의 어떤 액션을 취하면 그게 이제 연기술에 들어가요. 그래서 연기술에도 바디랭귀지도 있지만 음, 바디랭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목소리예요. 목소리. 결국에는 의사 전달이라고 하는 토론은 의사 전달을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의 마음과 같게 만드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거기서 의사 전달 방법은 아까 말했던 바디 랭귀지도 있고 문서라는 것도 있고 이게 이제 문서는 문자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문서는 없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기억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상대에게 언어라고 하는 소리라는 한 말이라고 하는 걸로 전달해서 상대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그런 개념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정은 목소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손동작에서 나옵니다. 표정에서 나옵니다. 이런 부분도 잘 파악을 해주시고 상대가 좀 토론을 못하거나 좀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잘 또 천천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것들은 이제 예의나 상대에 대해서 잘 이끌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열정은 목소리고 그리고 항상 아이 컨택이나 손동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를 또 파악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명료성이라는 게 있어요. 명료성. 명료성이라는 건 뭐냐면 많은 내가 어떤 지금 여러분들을 막 듣고 있는데 제가 계속 혼자 떠들고 있잖아요. TMI라고 해서 너무 많은 자료를 정보를 막 쏟아붓고 난 뒤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사람들은 능력의 히어링에 대해서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해하고 납득이 되는지 듣고 그 사람이 생각하거나 어떤 판단하고 하는 기준에 있어서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 많은 내용을 혼자서 한 20초, 30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걸 너무 많은 점수를 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많은 말을 했다고 하면 기억술에는 점수를 주지만 명료성에서는 떨어져요. 이해하기 쉽고 명료하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해요. 막 어렵게 말하고 막 상대가 말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많은 양을 막 쏟아부어서 그 사람한테 그냥 따발총처럼 혼자서 한 1분 정도 40초 정도 이렇게 떠들어 버리면 상대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요점인지 어떤 주제인지 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그냥 머릿속에 많은 것들을 외워와서 막 혼자서 막 설명하는 것보다는 명료성이라고 해서 특히 우리가 논문을 쓰거나 석박사를 쓰거나 연구 논문을 쓸 때도 주장하는 글이 한 줄 반 이상 마침표가 있는 게 한 줄 반 이상 넘어가면 우리는 이제 욕을 얻어먹죠. 그래서 좀 명료하고 간단하게 그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는 역량들을 조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수사학에서 가장 중요한 설득의 기술 중에 하나가 조음이라는 기술이에요. 조음. 그 유익함, 그리고 상대적 유용성. 그래서 자기가 주장하는 거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1번 제안, 2번 제안, 3번 제안, 4번 제안이 있다면 그 제안에서 어느 것이 더 유용한지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질문하는 능력. 이게 질문 유도 능력이죠. 답변 유도 능력. 그런 부분도 조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음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내가 주장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 더 유익하다는 거, 더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준다는 거, 더 많은 이점을 준다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말로 설명하면 그 기술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뭐 요 정도 수준에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설명을. 그리고 10점 만점은 될 수 있으면 안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5점에서 10점 사이인데, 5점에서 10점 사이에서 점수를 뭐 5.5, 6.5 이렇게 주라고 했는데, 일단은 조금, 저는 이렇게 해요. 중간점에서, 아까 말했던 뭐, 그 반복법이나 예정법이나 연기술이나 표현 영역이나 비유법이나 언유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 그리고 목소리나 열정이 막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플러스 하거나 너무 저는 이제 8점, 저 7.5점에서 밑으로 아예 말을 안 하면 거기서 이제 마이너스 몇 번 쭉쭉쭉 해서 이렇게 하는데 뭐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하긴 해야 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너무 이 9.9 뭐 10점 이렇게 주는 거는 조금 그래도 나는 줘야겠다 싶으면 너무 잘한다고 싶으면 10점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여러분들에 맡기고 그 정도 수준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준비에 대해서 우수하다. 뭐 이거는 이제 다양한 자료들을 많이 또 조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것 같고 상대에 대한 배려가 전체적으로 우수하다라든지 예의가 바르다, 열정적이다, 목소리가 크다. 수사적 표현은 여기서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에서 수사적인 부분, 언유법이라든지 비유법이라든지 예정법이라든지 도노법이나 또 아이 컨택이나 연기술, 손동작을 많이 쓴다든지 그리고 이제 목소리는 했고 그 다음에 조음이라는 기술, 유익함이라는 기술, 그리고 반복법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사용했으면 전체적으로 수사적 표현이 우수하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답변 유도 능력.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브루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질문에 질문으로 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상대가 질문했는데 그게 답변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패싱하는 거. 그리고 상대가 질문을 했는데 자기가 모르면 모른다 하고 물어볼 수 있는 부분들의 어떤 역량도 여러분들이 장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상대가 묻는다고 해서 난 모르겠어. 모르겠으면 그냥 입 꾹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안 되고 저도 잘 조사를 못 했는데 토론자께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든지 이게 이제 배움에 대한 자세죠. 하브르타의 가장 기본은 질문은 배우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대가 주장할 때도 우리가 주장할 때도 질문을 한다는 거는 나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거잖아요. 그것도 나에 대한 질문에, 나에 대한 생각에, 나에 대한 기준에, 나에 대한 정의에 평가를 받아보는 거기 때문에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게 이제 질문으로 답한다라고 하죠. 상대가 질문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그래서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는 질문에 질문으로 답한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탁구처럼 핑퐁이 조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상대에게 질문해놓고 상대가 그 어려운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해서 답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패싱하는 이거는 상당히 예의 부분이든 아니면 질문 유도 능력이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추궁 능력에서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요거 사례로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유머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겠고, 아까 말했던 행복, 좋음, 유익함, 상대적 유용성, 어떤 두 가지를 비교해서 A라는 경우가 있고 B라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A 경우가 더 적합하고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이 A가 더 좋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A를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질문하는 역량이죠. 그리고 정확한 발음, 아까 말했던 이게 열정이죠, 열정이고 표현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대가 이해가 부족하면 부연 설명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개방성은 상대의 어떤 우리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좋은 주장인 것 같습니다. 라든지 뭐 그런 것들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의를 한다든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주장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즐겁고 행복한 어떤 가치를 주지 않는가라는 그런 주장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수사하고 또 심판 과정을 하면서 배웠던 다양한 여러분만의 이거는 저의 기준이니까 또 여러분만의 어떤 기준이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론이라는 책에서 보면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의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총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처음에는 평가 소견을 안 적었던 이유가 누군가가 이제 지금까지 이 신청은 딱 두 명이 들어왔었는데 10년 동안 혹시나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누군가가 이 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방어하기 위한 개념으로 하고 또 평가 소견을 적기 시작을 했고, 또 여러분이 이제 평가 소견을 적으면서 한번 마지막에 점수 기입을 할 때, 그래서 요거는 총체적 기입법이라고 해가지고 기본 평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서 토론할 때 간략하게 적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7.5점, 8.5점, 9.5점, 9.2점, 9.8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로 그냥 확 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 컨택을 잘했다 해서 1점 더 주고 뭐 그렇게 하시든 0.5점을 주든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런 기술들을 하나하나 세워서 추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지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총체적으로 여러분이 10분간 들어보시고 밑에 간략하게 어떤 그 평가 소견을 간략하게 여러분만 알아먹을 수 있도록 적어서 마지막에 이제 총체적으로 그냥 9.2점 로고스에서 찬성했는 애가 9.5점이다. 나는 내가 기준에. 그럼 8.5점이다. 아니면 6.5점이다.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 샘플은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게 총체적인 평가라고 해서 어, 편안하게 평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게 없어요. 여러분 명찰도 없고 가시면 심판 번호만 부여를 받습니다. 심판 번호만 받고 이제 이번에는 구분을 공유 화면이 없었구나. 죄송합니다. 말씀을 좀 해주시지. 화면 공유. 제가 톡을 늦게 봤네요. 여기 이제 샘플 공유 화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학년 대진조 라운드인데 요렇게 3A1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요거 샘플로 요렇게 넣은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학년 대진조가 얘가 그 대진조가 어, 예를 들면 몇 번이지? 12번이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라운드는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가겠죠. 그러면 라운드 2라운드, 1라운드면 1, 2라운드면 2 이렇게 대진조는 대진표에 보면 요 대진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고 대진조 적으시고 제일 먼저는 3학년 적고 4학년이면 4학년 적고 그 다음에 대진조가 뭐 20이면 20 적고 라운드는 하고 근데 여기 대진조는 뭐냐면 A조, B조, C조가 있어요. 참 이게 A조면 A조, B면 B조 이렇게 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대진표에 보시면 나오니까 그래서 학년 대진조 라운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라운드면 5, 3라운드면 3. 이번에도 5라운드밖에 안 합니다. 영천 거창처럼. 그리고 이렇게 점수를 주시면 되겠고 여기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몇 명.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10분 토론하고 10분 휴식을 해요. 10분 하고 10분 토론을 휴식을 하는데 토론 시작하기 전에 동전을 던져서 두 사람이 있으면 찬반 정할 건데 동전에 그림 할 거냐 숫자 할 거냐 이렇게 해서 맞추는 사람이 먼저 찬성할 건지 반대할 건지 선택하시게 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선택한 사람의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진 사람이 먼저 할 건지 나중 할 건지 입론할 건지 반론할 건지를 정하면 되고 그렇게 끝나고 나면 여러분 보통 이렇게 찬반 이렇게 그 케이스가 있는데 어, 여러분 평가하기 좀 쉽게 하시려면 이 평가표에 있는 찬반 위치하고 아이들을 자리를 바꿔서 앉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면 입론을 하는 친구가 먼저 이렇게 하면 시작을 하면 10분간 하고 10분이 지나면 알람이 울리고 10분 휴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0분이 끝나고 나면 토론이 끝나고 나면 제일 뒤에 있는 분이 걷어서 본부석으로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평가,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뭐 이렇게 있는데 농구의 발견 자료를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개념을 잘 했는가, 배열을 잘 했는가,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기본 평가도 보시고 어, 여기 없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다양한 뭐 내용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여기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평가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추론 능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 추론은 이게 논리적 사고인데 가량,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게 이제 유추 능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추론 능력이라고도 해요. 어,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여기 보면 주장에 대해서 문제점 추궁 반문 능력이 뭐냐면 상대가 주장한 거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유익성과 상대적 유용성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주장하신 거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을까요? 이거는 좀
문제점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것들은 추궁입니다. 그것도 반문에 대한 부분이고. 하여튼 이런 개념으로 한번 보시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카톡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 검은 정장에다가 그 안에 하얀 와이셔츠 입고 오시거나 뭐 이렇게 다들 아시겠죠? 옷 복장은 검은색 바지나 치마나 아니면 검은색 마이하고 안에는 하얀 와이셔츠 하고 오시면 나비 넥타이 드리면 나비 넥타이 메고 요번에는 제가 그 멘트를 안 하고 그리고 심판 보시면서 애들하고는 될 수 있으면 말을 섞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피드백을 하든 어디서 왔냐는 등 뭐 아예 예, 예, 대면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음, 네. 그래서 뭐 부산서 왔어, 대구서 왔어, 니 토론 잘하네, 뭐 이런 말 안 하시면 좋겠고 하다가 한 친구가 아예 대답을 안 하고 있어. 근데 한 명은 정말 토론을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본부석에서 운영진에게 이야기하면 그 라운드는 뺍니다. 그리고 5번 중에 3번 하는 친구도 있고 4번 하는 친구도 있고 5번 다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으로 할 거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살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도 그 친구가 심판이 누군지 누굴 만날지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개념으로 원래는 풀리그를 처음에는 했었어요. A조, B조, C조 해서 5명이면 뭐, 보통 10명 정도 되면 9분부터 보고, 6명이면 6분부터 보고, 그렇게 해서 풀리그로 했었는데, 요즘 지자체에서 5시 안에, 4시 반이나 5시 안에 다 맞춰달라고 하는 요구가 상당히 많아서, 5라운드씩 하면 보통 한 4시 정도 되면 마칩니다. 강 다 주고 한 4시 정도 되면 마치니까, 그렇게 아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운영하다가 심판 보시다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되겠고 이번에는 심판이 35명입니다. 제가 했는데 이거 이번에는 좀 인기가 많아서 그런가 거창할 때는 심판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35명이나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원래 한 30명 생각하고 있었는데 5명이 오버가 돼서 어찌됐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잘 해서 여러분 신만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다가 뭐 궁금한 거 있거나 하면 본부석으로 오시고 요번에는 제가 심판은 안 보고 심판이 많아서 성적 입력하는 부분을 제가 엑셀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상장도 자동 출력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열심히 이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면 보통 때보다 거의 한 3, 40분 일찍 마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 진행도 안 하고 여기 이제 성적 입력하는 평가 입력하는 데에서 하루 종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 사무총장한테 진행하는 최상길 쌤한테 자주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 여러분 가치관대로 기준대로 그냥 점수 주시면 됩니다. 총체적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나요? 예,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 혹시 당일날 그리고 당일날 우리가 9시부터 접수거든요. 9시 반까지 접수 완료하고 준비해서 10시에 개회식하고 10시 20분이나 10시 반에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늦어도 상관은 없는데 될 수 있으면 늦어도 9시까지는 최대한 와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문? 아까 네. 그 하신 말씀 중에 음. 그 한 친구는 얘기를 하고 한 친구가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본부에 얘기를 하라는 예, 말씀이신가요? 예, 제가 예, 예. 잘못 들었나요? 손 들어 주시면 돼요. 손 들면 네. 우리 방송에서 가겠습니다. 그 그러면 한 친구가 아무 1라운드는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네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제 점수에 반영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라운드는 쉬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그 친구가 5라운드를 다 했어. 예를 들면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애가. 그래도 우리는 계속 진행합니다. 왜냐면 우리 토론대회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말 한마디도 안 하다가 목소리가 개미 목소리처럼 귓속말보다 더 작게 하다가 한 2번 나오고 3번 나오면요. 정말 멋지게 성장했는 애들이 너무나 많이 봐서 그래도 어떤 제지도 안 하고 이렇게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그 토론 대회는 끝까지 참여시킵니다. 그리고 오전부터 주게 된 이유는 참가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유대인들의 후추파 정신, 도전 정신으로 보고 그것만 해도 높이 사서 오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은 철저하게 그리고 그냥 지켜봐 주시고 말 안 한다고 거기서 입 댈 필요도 없고 지켜만 보고 가만히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10분 다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 말 좀 해봐.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근데 그 상대 있잖아요. 말 잘하는 애가 어찌됐든 그 아이도 먼저 그 그 할 때, 손 들고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점수는 안 들어가, 뭐, 이런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는데, 그거는 본부에서 그 상대 말 잘하는 친구한테 이야기해서, 이 부분은 점수가 안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지만 연습 삼아 한번 둘이서 해보라고는 할 수는 있겠죠. 공감하셨죠? 이해되셨나요? 네, 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점수 준 거에 대해서 뭐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이 느껴지는 대로 어, 그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점수 내주는 게 맞나 안 맞나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지 그 어떤 누구도 모릅니다. 저도 오늘 대통령실 갔다 왔는데 예, 수석 그 비서관한테 내가 설명을 하는데 조금 쫄았거든요. 쫄았는데 저도 그런데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 평가를 받아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편하게 그나마 하브루타도 배웠고 수사학도 배웠으니까 배운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경 선생님 말씀하세요. 네, 선생님, 저기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다름이 아니고 아이들이 그 손짓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경우는 도리어 감점이 그거는 네, 있나요? 네. 그거는 조금 감점을 조금 감점보다는 그냥 제로섬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말할 그거는 이제 때마다 손을 계속 음, 움직이고 이렇게 계속 그 하니까 너무 보통 산만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예. 저학년 애들이 그러는데 네. 배우다 보면 처음에 하라고 하니까 계속 그냥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 또 가르치시는 분들이 적당하게 또 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교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연기술에 들어가고 표현술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적당한 부분이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학생들 가르치시잖아요. 가르치면 각각 어휘에 따라서 제가 하면 제가 하는 거고 토론자께서는 이렇게 하는 거고 동의를 할 때는 박수 한 번 정도 이렇게 차는 거고 그리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그리고 너무 과한 이 동작은 집중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안 좋은 개념이죠. 그래서 잘못 배운 거죠. 근데 보통 아이들이 특히 3, 4학년들이 막 계속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찌됐든 배운 거니까 제로섬으로 해주시든지 그리고 현경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준에서 너무 심하다. 이거는 상대에 대한 배려나 집중력이나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시선을 뺏어서 아예 그냥 뭐 설득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 하면 마이너스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제가 총체적으로 평가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판단 기준에 맡기면 됩니다. 또, 네, 소연 선생님. 네, 대표님. 안 그래도 채팅방에 금방 올라왔던데 저희가 준비해야 될 물품 중에서 이제 동전이랑 그리고 또 네. 볼펜 따로 준비를 해가면 되는 건가요?
네, 볼펜 갖고 오시면 되는데 제가 볼펜은 또 여분으로 몇 개 들고 가긴 하는데 들고 기본이죠, 그죠? 네, 동전하고 볼펜하고 아까 말했던 정장 그렇게 입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장 없다고 해서 난 못 가겠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안 되면 파란색 옷 입고 오셔도 되고 하는데 그냥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입고 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북한처럼 막 그렇지 않습니다.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청바지 안 입고 오면 됩니다. 아, 기본적으로 뭐 완전 검정색 보통 검정색 잘 없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입고 오시되 뭐 청바지나 캐주얼하게만 안 오시면 그리고 나비 넥타이는 매야 되니까 이렇게 카라가 있는 거 되면 되겠죠. 굳이 흰색은 아니더라도 파란색 뭐 아니면 뭐 노란색이라도 일단 카라는 있어야 되고 그렇게 편하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 그 문경협회장님께서 볼펜 문경협회에서 드린다고 합니다. 뭐 안 갖고 오셔도 되고 갖고 오셔도 되고 또 더 없으신가요? 그럼 그 동전이 이렇게 던져서 누가 먼저 하나 그 용도로 동전이 필요한 건가요? 찬성 반대가 우선입니다. 애들이 토론하기 전에 가장 민감한 게 내가 찬성으로 할 거냐 반대로 할 거냐 자기가 하기 쉬운 걸 먼저 선택하거든요. 그럼 5라운드에서 동전을 던져서 자기가 그림이다. 그래서 내가 맞췄어. 그럼 난 반대가 더 많이 공부한 것 같고 머리 많이 넣은 것 같고 상대를 설득시키기 위한 부분이 더 유리하면 나는 반대할 거예요. 상대는 그러면 자동으로 찬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못 맞춘 사람이 내가 먼저 할게요, 당신이 먼저 할게요를 정하는 게 이제 그 다음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찬성, 그러니 반대가 정해지면 그림을 못 맞춘 사람이 내가 먼저 할게, 네가 먼저 해. 아니면 내가 나중에 할게, 내가 먼저 할게, 네 나중에 해. 뭐 이렇게 정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전 던졌어요. 저하고 심판이 던졌는데 저는 그림, 우리 형 선생님은 숫자 했어. 근데 뭐가 나왔어? 숫자가 나왔어. 그럼 형 선생님이 먼저 우선권이 찬성 반대할 건지 우선권이 있어요. 그럼 형 선생님이 반대한다 했어. 나는 그러면 찬성해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내가 못 맞췄으니까 그 다음 우선권은 뭐 주냐면 내가 먼저 할래, 네가 먼저 할래를 정할 권한을 못 맞춘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우리 대구팀은 처음 하시는 분이 좀 많아서 하여튼 그런 개념을 하시면 되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유진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자, 동전 던졌어. 저하고 민주 선생님이 했는데 민주 선생님은 그림 했고 나는 숫자에서 뭐가 나왔냐면 그림이 나왔어요. 그럼 민주 선생님이 나왔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마이크 켜고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아니,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시범을 보여줄게요. 다 어디 갔어? 남수정 선생님, 우리 임명희 선생님, 임명화 선생님, 네, 마이크 켜고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리고 이민주 선생님, 네. 그다음에 김소연 선생님, 제가 딱 두 분이 붙어 있어가지고 아까 마이크가 다 된 분 같아서 김소연 선생님 마이크 켜주세요. 네. 자, 우리 임명환 선생님이 심판. 자, 자, 반갑습니다. 동전 던지기 전에 이민주 선생님 그림 하실래요? 숫자 하실래요? 숫자 하실래요? 그림이요. 네, 그럼 그러면 소연 선생님이 자동으로 숫자. 네. 숫자가 되겠네요. 네, 음, 제가 던져볼게요.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민주 선생님 그림이신데, 김소연 선생님이 숫자인데, 어, 이, 그림 나오신 분이 찬성하실래요? 아니면 반대하실래요? 찬성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현 선생님이 반대인데
반대에 나오신 분이 먼저 하실 건지, 나중 하실 건지 선택해 주세요. 먼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하고 바로 이제 토론 시작하면 두 사람이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 밑에 소견에다가 이런 부분 간단하게 체크하면서 저처럼 서술형으로 안 써도 되고요.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예의 바르다. 아니면 예정법을 썼다. 아니면 비유법을 썼다. 아니면 추론하는 만약, if, 뭐 가령, 뭐 이런 단어를 썼다. 뭐, 그리고 표정이 너무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뭐 표정 연기술이 좋다. 목소리가 너무 열정적이다. 그리고 아이 컨택을 너무 열심히 한다. 기본적으로 아이 컨택이 너무 좋다 해서 아이 컨택만 딱 적어 놓으셔도 되고 우리의 토론의 가장 기본은 아이 컨택입니다. 아이 컨택은 예의고 집중입니다. 그래서 미간을 이렇게 늘 보고 하는 부분, 그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기억술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억술이라고 하는데 특히 유대인들은 암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외우는 거. 그리고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말로 할 수 있습니다. AI가 찾아준 거 그냥 딱 보고 읽는 거하고 그걸 내용을 요약해서 머릿속에 넣는 거 정말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암기 정말 중요한 학습법이고 교육법인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죠. 저도 안동대학교 사범대에서 교육공학과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는데 요즘은 기억술이 다시 각광받고 있어요. 머릿속에 넣어야 뭐 말을 하죠. AI한테 우리 프롬프트도 가르치거든요. 챗GPT 사용법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데 잘 사용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프롬프트라고 해요. 요즘은 AI 프롬프트라고 하는 직업도 생겨나고 거기에서 프롬프트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강사도 생겨나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기억술 우리가 기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가장 기본인 그 농구의 발견, 그 다음에 농구의 배열. 농구의 배열은 바로 뭐냐면 말해서 나오는 정보의 순서, 배열. 머릿속에 있는 걸 말로 하는 걸 우리는 배열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기억술, 연기술, 표현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기술은 아까 말했던 목소리, 장단, 고저, 그 다음에 표정, 손동작. 이게 이제 연기술이고, 표현술은 아까 말했던 언유, 비유, 직유, 뭐 이런 것들입니다. 호랑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면 속담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왔을 때는 이건 또 그 속담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3단 논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 그 속담이나 이런 데서 가져오는 것을 갖다가 요즘 교육을 안 하니까 모르겠네. 하여튼 속담이나 이런 어떤 명언들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제가 우리 단톡에다가 어떤 기술인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우리가 처럼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환경보호나 아니면 요번에 우리가 토론대회 주제가 뭐지? AI 이 디지털 교과서를 천리길도 한 걸음처럼이라고 하는데 AI를 지금 조금씩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속담을 갖고 온 거잖아요. 그죠? 와, 이게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 기술도 인용. 인용 말고 있어요. 예. 제가 단톡에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술은 참 중요한 건데 다 됐는가 봅니다. 머리가. 자, 또 다른 거. 네,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 평가안대에 대해서 절대로 소심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멋지게 그냥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묵은 뒤 이 사람들이 거의 안 들어왔네요. 우리 신참들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하여튼 수고하셨고, 토요일 뵐게요. 더 질문 없죠? 네, 네. 오실 때 문경이 추워서 어떻게 하라고요? 따뜻하게.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그리고 거기 실내는 떳떳합니다. 근데 바깥에가
문경 세제도 있고 산도 많고 백두대간의 끝자락이라서 조금 춥기는 한데 그래도 뭐 잘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자, 토요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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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